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바람피운 와이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를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다. 결혼생활 중에 행복한 적 없었다. 너랑은 공감이 안 된다. 너 나 사랑하지 않잖아. 너 나 이해해주지 않잖아. 너랑 이야기하는 거는 대화가 안 통해.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결혼생활 중에 나는 이용만 당했어. 학대당했어. 착취당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 남편분들은 황당합니다. 아니 무슨 행복한 적이 없고 사랑한 적이 없었으면 너랑 나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애를 둘 셋씩 낳고선 이렇게 살았겠냐?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아니 내가 너를 학대하고 착취하기는 누가 들으면은 내가 맨날 술만 먹고 너 두들겨 패고 네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한 줄 알겠다. 근데 너 결혼하고 나서 일 관두고 편하게 살면서 애만 키웠고 내가 너를 이용했긴 뭘 이용했다는 거냐. 도저히 말이 안 통해요. 이렇게 바람피운 와이프들은 남편을 쓰레기를 만들면서 개쓰레기 취급을 하면서 자기의 외도를 합리화합니다. 이렇게 바람피운 아내들이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상황을 엉키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바람피운 아내가 법을 악용해서 아이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교활한 짓을 꾸미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가정폭력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폭력 너무너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안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바람피운 와이프가 남편을 살살살살 긁어가지고 폭력을 유도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또 피해자인 척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아내가 먼저 막 야 쳐봐 이러면서 막 대들면서 지가 바람피운 것도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하는 그 눈 동그랗게 뜨고 달겨드는 모습을 보고 쳐봐 하니까는 남편분이 뭐 머리를 한 대 꽁 이렇게 쳤다. 그러더니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너 지금 나 쳤어? 너 나 때렸어? 이러면서 갑자기 막 녹음도 하고 112를 눌러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이 나는 사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아내가 갑자기 막 이렇게 나는 못 살겠다면서 이혼해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막 부엌에서 칼을 들고 막 설치는 거야. 그럼 이제 남편분은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아무리 바람피운 아내라도 뭐 지가 죽겠다고 하는데 말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칼을 빼앗았어. 근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이제 뭐 손목도 잡고 뭐 칼에 어디 쓸려서 다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남편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 하면서 또 112에 신고를 하는 거야.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아내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남편분 폰에 증거가 있는 걸 알고 와이프가 그 폰을 뺏어가지고 막 달아나는 거예요. 그럼 남편분은 막 뒤쫓아 가가지고 폰 내놔라 하면서 막 몸싸움이 벌어지겠죠.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남편이 와이프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쌍방인 거예요. 서로 밀치고 빼앗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쌍방폭행이 이루어졌는데 와이프가 그거를 경찰에 신고를 해서 다음날에 또 뭐 진단서까지 떼가지고 여자들 얼마나 멍 잘 들어요. 멍도 잘 들고 이렇게 몸싸움 벌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나도 모르게 이런데 긁히는 상처도 나고 하는 건데 와이프가 그거 다 사진 찍고 정형외과 가서 진단서 끊고 멍 조금만 들고 스크래치만 나도 진단서로 전치 2주는 나오거든요. 전치 2주 진단서 끊으면서 남편이 폭행했다 이렇게 해서 또 진단서 끊어서 상해로 고소를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 바람난 와이프가 남편을 연맥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을 유도하고서는 그 가정폭력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 하는 거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요즘은요 또 이 아동학대에 관련된 법들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애들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기만 해도 아동학대로까지 혐의가 생기는 거거든요. 일부러 애들 있는 데서 와이프가 막 소리 먼저 버럭버럭 지르면서 막 싸움을 걸어. 여기에 남편분들이 걸려들지 말아야 되는데 남편분도 지금 제정신 아니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힘들거든요. 애들 있는 데서 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싸웠어. 그러면 와이프가 112 또 신고해가지고 남편이 애들 보는 앞에서 나를 위협했다, 나한테 언어폭력을 했다, 이렇게 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무슨 증거도 없고 지도 같이 막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지랄지랄 지가 먼저 나한테 싸움을 걸어놓고는 지가 112에 신고하고 지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그런데 막상 그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을 해서 집에 오잖아요. 이 경찰들의 목적은 그냥 얘네 둘을 일단 떼어놓고 요 싸움을 진정시키는 게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애들도 있고 엄마 아빠 이렇게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 이 둘을 분리를 시키려면 아빠 보고 나가라 그래. 이게 성폭력도 마찬가지고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인 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한 여자들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는 아 그러시구나, 지금 겁먹었구나, 이런 일이 또 발생될까봐 두렵구나, 이런 상황을 봐서 이 일이 이제 더 이상 재발되면 안 되니까 분리시키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분이 나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임시 보호 조치 이런 걸 해가지고 남편을 접근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본이 2주거든요. 그러면 남편분은 갑자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짐 싸갖고 막 나가야 돼. 2주 동안 집에서 나가서 시댁에서 이제 지내. 그러다 보면 이제 2주 지나면은 내가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있겠지? 이 생각하고서 2주를 뻗팅겼는데, 이 바람 피운 여자가 이 2주 동안 상간남이랑 더 붙어먹고, 그리고 애들이랑 아빠 사이도 막 이간질을 해요.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 봤지? 엄마 진짜 아빠랑 못 살겠어. 아빠가 엄마 못 살게 굴어서 엄마 이제 못 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도 자기가 불쌍한 척 하면서 아빠랑 더 이상 살 수 없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어놔. 그리고 2주 지나서 이 접근금지를 또 연장을 합니다. 이 피해자가 이 일이 또 재발할 것 같다, 무섭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연장을 또 해줘요. 이래서 남편분이 거의 영구적으로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남편분들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게, 소리도 지르지 마시고 와이프가 살살 긁으면서 싸움을 걸어도 절대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손찌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언어폭력도 조심하시고 항상 이 상황이 녹음되고 있고 촬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와이프를 대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와이프랑 어떻게 해결을 보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 데리고 집 나가기입니다. 애 데리고 집 나가는 거, 정말 이 일이 벌어지면요, 일단 큰일 난 거야. 대단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아니 애들 밥도 안 차려주고 애 맨날 돌도 안 되네, 뭐 12시간씩 어린이집 보내놓고 바람 피우고 애 생각 1도 없던 그 여자가 갑자기 바람 핀 거 걸리고 나서는 애랑 나랑 일심동체인 양, 운명 공동체인 양 굴면서 애들이랑 나랑 살려면은 네가 꺼져줘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막 상황을 몰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나 애 내가 키울 거니까 이혼해달라, 나 너랑은 절대 못 살겠다, 그리고 애들 생각해서라도 너랑 나랑은 이혼하는 게 맞다, 내가 지금 나가면 너 혼자 애 키울 수 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혼을 계속 요구를 해요. 근데 거기서 남편분이 계속 묵과를 하고 무시를 하고, 나 이혼 안 한다, 가정 지킨다, 너 상간남 정리하고 집에 들어와서 애 잘 키워라, 이렇게 하면은 이 여자가 초강수를 두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는데요, 이게 뭐 짐을 싹 빼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계절 옷까지 몇 개만 이렇게 싸가지고 간이로 짐을 싸서 일단 집을 애 데리고 나가. 그럼 남편분은 일단 멘붕이 오죠. 아 진짜 나갈 줄은 몰랐는데 얘네가 어디 지내는 거지? 막 혼란에 빠져. 그러면 또 와이프는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남편 간을 보고 동태를 살펴요. 뭐 애들 추워져서 애들 잠바를 가지러 왔다, 목도리를 가지러 왔다, 뭘 찾으러 왔다,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안 가지고 나갔던 비싼 가전 가구나 애들 돌반지 이런 것까지 막 다 갖고 나가. 근데 이 남편분은 와이프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애들 데리고 들어와라, 어디 가서 지금 살고 있냐. 그럼 와이프가 아 그냥 조그만 원룸 하나 얻었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간을 봐. 그러다가 어떤 때냐면 날이 갑자기 엄청 많이 추워졌거나 아니면 이제 3월이 돼가지고 애들 계약할 때가 됐어. 이러면 갑자기 와이프가 틱 문자를 하나 보내요.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어떻게 애들이랑 나랑 이렇게 좁은 집에 살게, 불편하게 살게 만들고 어떻게 아빠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당신만 생각해? 당신만 그 집에서 나가면 나랑 애들이랑 넓은 집에서 애들 내가 잘 키우면서 케어하면서 애들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데 빨리 당신이 집에서 나가줘야지 애들이 빨리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닐 거 아니냐고 막 갑자기 이래요. 그럼 남편이 이제 황당하잖아. 아니 내가 너를 쫓아낸 것도 아니고 얼른 애 데리고 들어와라, 더 이상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이러면 와이프가 난 당신 무서워서 이제 못 들어가겠어, 갑자기 막 이래. 그러면 남편분이 내가 뭘 했다고 무섭냐, 내가 널 패기를 했냐, 뭘 했냐, 대체 내가 뭐가 무섭다는 거냐. 그럼 와이프가 이제 이래요. 당신이 나 자꾸 추궁하고 의심하고 내 뒤를 캐고 하는 게 그게 무서워서 나는 당신이랑 같은 집에 못 살겠어. 그럼 이제 남편분이 네가 그놈 정리하고 제정신 차리면 내가 너를 의심하고 추궁할 일이 뭐가 있냐, 제발 그놈 정리하고 정신 차려라. 그럼 이제 그때 와이프가 이럽니다. 역시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해, 대화가 안 통해. 당신은 역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역시 당신은 당신 잘못이 뭔지 몰라. 나는 당신이랑 같이 살 생각 없고 당신이 나가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애들 키울 거니까 그러기 전에 나 절대 안 들어가고 애들도 이제 아빠랑 살기 싫대. 당신은 애들 볼 생각도 하지 마. 막 이래버려요.
그럼 남편분이 멘붕이 오잖아. 아, 이제 애들도 안 보여준다 그러지. 뭐 나보고 자꾸 집 나가라고 지랄지랄하지. 애들 생각하면 진짜 내가 이 집을 비워주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결국은 멀쩡한 집에서 바람 안 피운 이노센트한 남편이 집을 나가고 쫓겨나고, 바람 피운 와이프가 그 넓은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나가서 계속 상간남도 만나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저는 정말 자주 봐가지고요. 애들 데리고 와이프가 집 나가는 거 정말 비상사태고, 일단 나가기 전에 무조건 막으셔야 됩니다. 와이프가 집 나가는 거, 그래 와이프 혼자 맨몸으로 나가면 남편분이 그냥 아줌마 써가지고 애들 키우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애들 데리고 집 나가잖아.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옥죄고 나쁜 아빠로 만들면서 이렇게 만드는 이 상황을 남편분이 견뎌낼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집 나간다는 소리가 나오면 협박을 하든 회유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집을 못 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돈 빼돌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뭐 집에서 값 나가는 것들, 금부치, 뭐 심지어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물려준 반지, 결혼할 때 처가에서 남편한테 해준 뭐 넥타이 핀이니 뭐니 막 이런 금부치들 있잖아요. 싹 다 가지고 어떻게 빼돌려 버리고요. 그리고 어떤 와이프는 바람이 나간 와중에도 남편한테 살살살살 구슬러서 애들 학원 이런 거 보내야 된다 하면서 학원비로 몇백을 뜯어갔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애 학원을 보낸 적이 없는 거야. 맨날 싼 방과후만 돌린 거야. 남편분이 나중에 그 얘기 듣고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아니, 애 학원비가 뭐 20만원 30만원 든다 해서 나한테 100만원씩 뜯어가더니 애 학원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이렇게 빼돌리면 차라리 다행이게 아예 이삿짐 센터를 불러가지고 짐을 싹 다 빼서 도망가 버리는 경우도 있더만. 예전에 상담한 어떤 남편분이요, 그냥 일상적으로 출근해가지고 아침에 일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더래. 아니 그 502호 이사를 할 거면은 관리비 정산을 먼저 하셔야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미리 이사한다고 왜 얘기 안 하셨냐고 막 뭐라 그러더래. 그래서 저희 집 맞아요? 저희 이사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지금 사다리차 돼가지고 짐 빼고 있는 집이 그 502호 아니냐고. 그래서 이분이 뭔가 느낌이 쎄해가지고 혼비백산해서 집에 달려갔더니 진짜 집이 막 현관문 열려있고 짐을 진짜 막 빼고 있는 거야. 그래도 다행히 도망가기 전에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어디 가냐 이랬더니 와이프가 나 당신이랑 끝났고 당신이랑 살 생각 없다 이러면서 짐을 계속 막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이 상황에서 그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왔는데 이 와이프가 너무 뻔뻔하게 나 이혼할 거고 이 가정은 이미 깨졌고 나 막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경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절도죄도 성립이 안 되지. 둘 중에 한 명이 싫다고 뭐 짐 싸서 나가버린다는데 이거를 경찰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짐 다 빼가지고 와이프 도망가고 애들도 이미 어린이집에서 다 찾아가지고 처갓집에 빼돌리고 이러면서 이혼을 요구하니까 남편분이 이미 가정 파탄 났지 뭐 이혼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아내가 바람이 났다 그러면 이미 내가 예전에 알던 그 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애들 엄마니까 애들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을 오히려 이용을 하고 법을 악용을 해서 자기 이득에 맞게 입맛에 맞게 주물러 터칠 뿐이지 절대 애들을 위해서 최선을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정말 남편분들이 냉정해져야 되고요. 바람난 와이프한테 걸려들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이들과도 더 친밀하게 지내면서 아이들과 시간도 더 보내고 돈도 막 팍팍 써가면서 아이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집이 불편하다고 해서 집 밖으로 돌면서 막 집에 늦게 들어가고 이러셔도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나와바리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생각하고 집에서 더 당당하게 돌아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도요. 애들 생각해서 재산을 좀 양보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사례를 지켜보니까요. 바람난 와이프가 이혼 요구하면서 애들 들먹이면서 집 내놔라 재산 더 내놔라 하는 거에 말려들면 안 되겠더라고. 이 여자들은 상간남이랑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느라고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지 애들을 생각해서 애들을 잘 키우려고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악착같이 한 푼이라도 더 분할해야 되고 양육권도 뺏어올 수 있으면 더 뺏어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혼을 했을 때 우리가 진짜 남는 게요. 돈이랑 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를 빼앗기는 상황이면 그래도 돈이라도 더 챙기셔야 되고 이왕이면은 애들도 남편분이 양육권 가져와서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으니까 양육권도 너무 쉽게 포기해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다른 분들의 사례도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카페에 들어오셔서 마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